빗드림 포럼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하는 우리 참여팀의 연구과제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포대학교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한 대시보드 구성이라는 연구과제. 어떤 과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풍력 에너지, 연료전지와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의 수집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대시보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해서 사용자가 보다 편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국내 총 발전량, 그리고 일별 발전량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발전기별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발전기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에서 시각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쉽게 만들어진 시각화된 이런 데이터들로 인해서 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총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재생 에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형태의 에너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 데이터만 있다면 언제든지 시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부나 이제 다른 기관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을 논의할 때 저희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효과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몇 년 안에 그게 될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목포대학교입니다. 드론 환경에서의 GPS 스푸핑 공격 및 이블 트윈 취약점 분석 및 실증에 관한 연구과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연구 과제는 드론 환경에서 이제 GPS 스푸핑과 이블 트윈이라는 취약점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제 GPS 스푸핑은 이제 드론은 이제 무인이동체라는 이제 특성이 있는데, 이제 무인이동체 특성상 GPS 신호에 좀 강력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푸핑이라는 공격은 GPS를 좀 공격자가 조작하는 공격입니다. 그런 공격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블 트윈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에 관련된 건데, 이제 드론은 꼭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제 GPS랑 사용자가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은 드론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그런 취약점인데, 해당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실증해보고 분석 결과를 이제 목표로 잡아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연결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취약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제를 목표 삼으신 것 같은데, 네. 주요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일단은 실제로 그 상용화된 드론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 상용화된 드론 중에서도 특히 지금 제일 최신의 신제품에 있는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취약점 분석이 좀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드론 기술이 좀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아마 보안 기술은 조금 미흡하게 지금 최신 기술에도 적용되지 않았나, 그런 거를 저희가 좀 그 중심점으로 잡고, 좀 간단한 취약점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실증하는 것을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전하고 있는 드론 분야에 비해서 그 다른 이면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풍력 터빈이나 아니면은 그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 그 드론을 활용해서 조금 중요한 작업 같은 거를 한다라는 그런 조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토대로 확인해서 좀 이렇게 간단한 취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저희 실증 결과를 토대로 이제 드론 기술의 보안 기술에 좀 향상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드론 보안 기술이 좀 발전하는 그런 것에 좀 기초를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론 보안 기술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더 이름을 널리 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포대학교 와이파이 및 소프트웨어 리버싱 분야에서의 드론 취약점 분석이라는 과제입니다. 연구과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드론 또한 그 다양한 보안 취약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조사한 드론 취약점은 드론 와이파이 패스워드 크래킹 취약점인데요. 그 드론의 와이파이를 통해서 드론을 제어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드론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해킹하면은 드론의 제어권을 탈취할 수 있어서 그 공격자가 의도한 대로 드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와이파이 패스워드에 관한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개발하신 거군요. 네, 그런 취약점을 좀 깊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깊게 분석한 결과 어떤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제 그 드론 패스워드 크래킹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워드가 어려울수록 해킹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 이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그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드론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 상공으로 그 태양광 발전기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불력 발전기의 상태 등을 쉽게 알아보고 이를 유지 보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대학교 태양광을 활용한 스마트 수조입니다. 어떤 연구 과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관상어 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동으로 물고기 키우기가 가능한 그런 스마트 수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움직임과 수질 그리고 물 온도를 측정해서 물고기의 최적에 맞는 상황들을 수조에서 만들어줄 수 있게끔 제작을 해봤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사용자가 좀 더 보기 편한 그런 화면들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좀 더 관상어 같은 육성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전에는 고기 밥도 직접 사람이 주고 또 물도 갈아주고 했다면 그 수조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해서 알아서 관상어를 길러준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고 또 웹서버에 직접 설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종에 따라서 혹은 그 어종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컨트롤 값을 바꿔가면서 키울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열대어 종류에 따라서 또 밥을 주는 시간이나 온도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 시대이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집에서 기르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제품이 있었나요? 아니면 기술 개발이 처음인가요? 기존에도 이런 제품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제어에 그 초점이 맞춘 기존 제품들이었는데 저희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기존 제품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직접 여기서 관상어를 길러서 임상 시험이라고 하죠. 해보셨어요? 아직 저희가 이제 네. 수업 진행하면서는 이제 동물 윤리에 관해서 이제 실험을 해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온도 같은 측면 제대로 온도 제조리 되는가 아니면 먹이와 그 움직임이 잘 측정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보강한다면은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뭐 파충류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상상도 또 하게 되네요. 앞으로 기대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애완 동물이나 반려동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그런 산업도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발전에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활용한 스마트 수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포대학교 제로 에너지 하우스 단지입니다. 연구 과제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연구 과제로 이제 멀티버스에서 디토랜드라는 곳에서 이제 제로 에너지 하우스랑 체험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였고요. 제로 에너지 하우스인데 이제 태양광 발전판, 풍력 발전기, 지어리트 펌프, 바이오 플랜트 사용해서 이제 제로 에너지로 이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그 가상 공간에 가서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효과라든지 장점을 체험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판 등등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태양광은 이제
뭐 비대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전환시켜서 전기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고요. 뭐 풍력 발전기는 이제 바람을 받아서 이제 바람을 에너지로 치환해서 이제 사용하고요. 바이오 플랜트는 이제 쓰레기들 같은 거를 이제 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어리트 펌프는 이제 지열을 이용해서 이제 집 내부의 온도를 이제 조금씩 끌어올려주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각각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을 활용한 집들이 조금씩 선보여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통합된 집이 네. 가상 공간 말고 실제에도 실제로 있나요? 지금 하나는 이제 예시로 지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 공간이 온전히 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로도 또 고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나 앞으로 좀 기대되는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점들 얘기해 주시죠. 뭐 액티브 기술은 이제 다 떨어져서 구현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만든 곳에 들어오시면은 인터넷상으로 이제 다 체험해 보실 수 있게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이렇게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이들 교육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실 가능성에 대한 또 상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배울 수 있는 대학교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 과제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학교는 풍력 발전소,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학교에 전기를 공급하고 그리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발전 과정을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봤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진짜 학교같이 들리는데요. 이게 가상 현실 세계의 학교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 팀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재생 에너지 학교를 저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대학교의 모습 조금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학생 식당 2층에는 그 태양열 발전을 이용하여 학생의 식당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학교 내에 전기 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이런 대학교라면 누구나도 다니고 싶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혹은 이 가상 공간으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공간을 초월한 메타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러한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상관없죠? 네, 맞습니다. 저도 갈 수 있나요? 그 대학교? 네, 오셔도 즐겁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대학교 드론용 인공지능 기반 사물인식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에 이제 고카메라나 이제 이런 거를 주로 붙여가지고 이제 사물을 이제 인식하는,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기 결함 같은 걸 이제 검출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산업 분야나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기술 중에서도 거리까지 이제 판단하는, 거리까지 예측하는 모델을 더해서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자면 욜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객체 인식에 주로 사용되는 이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다가 모노뎁스 2라는 단한거리 분석 모델이라 해서 한쪽 눈만 가지고 이제 거리를 이렇게 측정한, 약간 예측하는 모델을 결합해서 객체 인식도 하고 그 다음에 거리도 같이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그럼 주요 기능으로는 객체 인식과 또 사물과의 거리 측정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간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네. 다른 기존의 카메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단한 그 거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제 이런 데에서 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수준이 이렇게 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거리라는 정보까지 더함으로써 거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전방에 사람이
사람이 뭐 몇 미터 앞에 있다는 이런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크게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일상생활이라든지 그 산업 분야에 쓰이면서 활용될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희가 막 엄청 뭐 독창적이거나 막 이제 이런 걸 만든 건 아니어서요. 저희 프로젝트가 그래도 어딘가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그 프로젝트다 보니까 사실 약간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도 이게 모델 이 실행 속도가 좀 많이 느려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모델을 가지고 조금 그 분석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욜로 8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얘가 버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맨 초기 버전부터 지금 8까지 있고 모노뎁스도 사실 초기 버전이 하나 있어요. 초기 버전은 갈수록 성능은 떨어지지만 실행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이제 또 올라갈수록 성능은 더 높아지는데 대신에 이제 그 실행 속도가 많이 느려지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이제 타협을 좀 하려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다음번에 저희가 만약 프로젝트를 한다고 치면 그래도 좀 쓸만하게 이제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물이 탄생했겠죠. 예. 예, 성능과 속도를 다 잡을 수 있는 또 다음 결과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포대학교 해상풍력 연계형 중전압 직류계통의 디지털 트윈용 고속 하드웨어 기반 가상화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입니다. 어떤 과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술은 해상풍력 단지에 연계되는 MVDC 변전소에 대한 가상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MVDC라고 하면은 지금 신재생에너지원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배전계통과 연계시켜주는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이고요. 그 MVDC 변전소가 수많은 전력용 반도체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고장이 매우 취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한 점을 이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MVDC용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개발했고 저희가 가상화 시스템을 개발한 중에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이 특징은 저희는 그 FPGA라고 하는 그 고속용 반도체 칩이 있는데 거기에 MVDC 플랜트와 제어기 모델을 가상화 모델로 만들고 그 가상화 모델을 그 고속용 반도체에다 돌려서 실제 MVDC 운영 데이터와 이 가상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이 MVDC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에 가담하시면서 뭐 시행착오라든지 가장 어렵게 풀렸던 부분 같은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가상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그런 아니면은 컴퓨터적인 그런 그 고급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좀 아직 이게 상용화 되지 않는 기술이다 보니까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진 않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또 개발을 힘을 쓴다면 더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바 있으면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신지요? 이 기술을 나중에 상용화가 되면은 실제로 그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장에 대해서 조기에 감시 진단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MVDC에 대해서 최적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포대학교 풍력, 태양광 관련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가기반 시설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랜섬웨어 탐지 및 무력화 기술 연구 주제입니다. 연구 과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김진욱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이제 사용하시고 있는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랜섬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네, 랜섬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이제 랜섬웨어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랜섬웨어가 걸리게 되면 이제 파일이 암호화되게 되는데 이러한 암호화 됐을 때에 갖고 있는 그 인계 값을 측정을 해서 그 값에 도달했을 때 이거는 랜섬웨어 걸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거를 랜섬웨어를 탐지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는 무력화 기술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무력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인계값이 있는데 이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까지 저희는 이제 랜섬웨어를 탐지할 수 있다를 연구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분야가 확장될수록 이런 기술 또한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에너지 추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랜섬웨어에 걸리게 되면 그 돌아가는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술과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무력화 기술이 좀 더 차별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원래 인계값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러한 인계값을 저희가 조정했을 때까지를 저희가 랜섬웨어를 탐지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기술과는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부분에 이 기술이 아주 유용한 기술로 쓰임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큰데요. 앞으로 보시는 미래 전망 어떤 점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랜섬웨어 탐지하기 위한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랜섬웨어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랜섬웨어 그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그 전문가 한 분이 또 여기 계시네요. 이제 제가 전문가가 되는 건가요? 전문가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포대학교입니다. 해상풍력 지원용 해상교통기반시설 건전성 관리를 위한 요소 기술 개발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옥스 주식회사 연구본부장 이기환입니다. 네,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인지 연구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실제로 보면 자원도 그 기상탑에 나오는 그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도 기상탑에 있는 자료를 수집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그 해상 안에 있는 배를 접안해서 기상탑에 올라가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그런 일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 자체 그 접근하고 그러는 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 그 기술은 도대체 어떤 기술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예. 기상탑에 있는 그 풍량 데이터, 그래서 풍속이나 풍량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온도, 습도 데이터, 기상청에서 필요한 데이터하고 똑같은 것을 현재 이 자원도 기상탑에서 똑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하는 주 목적은 지금 풍력 발전이 지금 바다에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풍력 발전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그 기상 데이터를 최소한 1년, 많게는 2년, 3년간 수집해서 네. 그 데이터하고 바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풍력 단지를 설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이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집하는 이 기상탑 자체가 바다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위험하죠. 위험 네. 시설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를 또 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등표라지 이런 거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배가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그러면 사고가 크죠. 자, 그런 것을 갖다 좀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도 수집하고 그다음에 기상탑 자체가 또 바다에 세워지다 보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혹시 기울림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은도에 있는 기상탑 외에는 다른 기상탑은 제어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쪽만요? 예, 지금 그걸 갖고 시험 모델링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감히 예측해 보건데 예. 다른 기상탑이라든지 예. 혹은 해상풍력단지가 생길 수 있는 곳의 그런 전수조사 과정에 예. 이 기술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수집하는 것은 저희들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기상탑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다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안정성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요소 기술을 좀 더 개발하려고 하는 게 그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다른 데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대부분 배로 접근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보면 배로 접근해도 좀 바람이 분달지 좀 비가 온다 환경이 안 좋으면 못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런 것을 좀 방문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탑이 정상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 신재생 에너지의 정말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예. 일부분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기술 개발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목포대 군집 비행이 가능한 해상풍력 및 태양광 화재 진압용 무인 멀티콥터 소화탄 발사 모듈 시스템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과제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과제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 인프라가 접근이 힘든 지역에 화재 진압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긴급 출동 및 금짓 운행이 가능한 화재 진압용 드론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화재 진압용 그 시스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화재 진압용 드론은 마스터 기체와 보조 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기체는 조정을 통하여 띄우게 되면 보조 기체들이 양쪽에서 같이 떠올라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소화탄의 경우 자유 낙하 방식이 아닌 수평 발사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수평 낙하 방식은 고층 빌딩에서 적용하기 유리합니다. 타겟팅을 통하여 10에서 15m 정도의 근접 비행을 통해 소화탄을 발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네, 그 특징들로 인해서 많은 효과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화재 진압용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소방 임무 수행이 어려운 지역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소방 인프라 접근이 편리해지고 인력과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곳곳에서 이 화재 진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대학교 태양광 3중 열병합 발전 기반 방역 전기 청소차 충전 스테이션 실증 및 배분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과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연구 과제는 그 참여기관인 프로텍 EMS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프로텍 EMS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방역 청소 전기차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방역 청소 전기차를 납품하기에 앞서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기차 이제 충전소인데 저희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트라이젠과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차 충전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공급받은 전력을 전기차 충전소에서 그 전기차에 이제 최적 전력으로 공급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그 양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셨다 이 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저희 기술 개발에서는요. 일단은 그 전기차에 SOC라고 하는 배터리 충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SOC를 측정하는 방법은 고도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그 측정 시간이 매우 긴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했고 새로운 SOC 추정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여기 있는 이 충전소에 탑재가 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 전망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러한 충전 스테이션이 이제 개발이 되면 전기차에 대한 보급도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고 전기차 상용화가 이제 점차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 저희가 우려하는 탄소 중립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기존의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껏 사용해 오면서 약간 미흡했던 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꿔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기술 개발에 힘써주시고 또 전기 청소차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에도 이런 기술이 보급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